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두.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꽁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릴러와 무서운 걸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벌써 2월이 또 후딱 시작이 돼버렸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댓글들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참. 우리 한 명이 없는 거에 대해서 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해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칠보미가 현생에 너무 지금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돌아온다고 하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네, 다시 댓글로 돌아가 볼게요.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번에도 행복한 나윤만 님이 그때 우리 컨택트 재생했을 때 듣고 달아주셨나 봐요. 이것도 양자역학 기반의 영화라고 하시면서 컨택트 재생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추천도 해주셨는데 너는 여기에 없었다 라는 영화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 케빈에 대하여의 린 램지 감독 최근작이라고 하시면서 달아주셨습니다. 까나님은 우리 또 그리운 칠봄이 추천해줬던 베이비시터 클럽을 정말 재밌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네. 와플릭스 덕분에 또 한 번 놓칠 뻔한 명작을 만났다 좋아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볼 건데, 이 모니터 요원님이 진짜 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스위트 홈에 대한 리뷰를 아주 길게 남겨주셨습니다. 한 줄 평을 또 해주셨는데, 재난과 욕망이라는 리트머스를 통해 드러난 인간의 민낯, 이런 평론가 같으신데. 그러니까 약간 이분도 저랑 비슷하셨나 봐요. 웹툰 원작이 있는 줄 모르고 드라마부터 재밌게 본 1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짜임새가 훌륭한 영화는 아니라는 거는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느꼈던 거랑 좀 비슷하셨던 것 같고, 스위트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드라마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 넷플릭스에 올라온 일본 작품 아리스 인 보더랜드,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안 봤어요. 아니요? 요것도 재밌나 봐요. 음, 스위트홈에 비해서는 좀 건조하게 재난에 마주한 사람들을 그리고 있는데, 또 반대로는 그런 한국 드라마 특유의 어떤 감성적인 그런, 여기서 로맨스적인 그런 부분에 지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내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재밌게 들으시고 이렇게 또 댓글까지 남겨주신 많은 분들 모두 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영화는 바로, 지금 난리가 났죠. 전 세계 1위라고 하던데, 지금? 네, 전 대박이더라고요. 세계요? 전 세계 1위래요. 네, 대박. 바로 넷플릭스에서 오픈이 된 바로 영화 승리호. 네, 오늘 승리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넷플릭스 전 세계 뭐 몇 개국이다더라. 아무튼 몇 개국인가 17개국인가 아무튼 뭐 엄청 지금 휩쓸면서 1등을 차지한 영화인데, 우리 멤버들은 어떻게 봤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배경이 2092년인 우주 영화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우주 오페라?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모험극이라는 장르인 건데, 요 2092년을 배경으로 해서 이때 지구는 환경오염이랑 막 사막화가 막 엄청 심해져가지고 황폐해서 사람들은 한 세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 아주 많은 사람들은 지구에서 살고 있고, 지구에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고, 인류 상위 5%는 맑은 공기랑 푸른 숲이 막 푸릇푸릇하게 있는 UTS라는 스페이스 콜로니라는 어떤 우주정거장?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막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일부 사람들은 막 우주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주에 떠다니는 쓰레기들을 치우는 노동자로 살고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에 승리호라는 우주 청소선이 있는데요. 바로 승리호를 몰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당선장, 이 사람은 원래 UTS에 되게 뛰어난 공학 연구자이기도 했다가 나중에는 UTS의 반감을 가지고 나와서 해적단 같은 걸 하던 사람이고요. 또 UTS의 기동대장으로 아주 잘 나갔던 테오, 그리고 지구에서는 마약 범죄 무리에 있었던 타이거박,
또 작살 로봇 출신인 업동이 이렇게 네 멤버가 승리호를 몰고 다니면서 모험을 펼칩니다. 어느 날 우연하게 버려진 우주선에서 도로시라는 되게 어린 소녀의 모양새인 살상무기 로봇을 우연히 주우면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호는 뭔가요? 저는 찜입니다. 기대보다 좋은 것도 있었고 또는 예상만큼 별로인 것도 있었어요. 딱 찜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창마는? 나가기입니다. 저희가 아하. 예전에 39화에서 스타워즈 다뤘었잖아요. 제가 네, 스페이스 맞아요. 오페라 네네. 이런 영화를 잘 몰랐는데 그때 스타워즈 처음 보면서 되게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었는데 그런 기대감을 갖고 봤다 보니 좀 더 실망을 한 게 아닐까? 근데 되게 할 얘기는 많은 그런 영화다. 하지만 나가기다. 근데 저도 보면서 그 스타워즈 우리 했던 거 생각이 진짜 많이 났었거든요, 사실. 그건 그래서 차차 얘기해보죠. 네,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네. 근데 저도 찜이에요. 우리 아무도 재생이 안 나왔네. 아, 음, 7번 도대체 뭐야? 너무 궁금하다고요. 찜 둘에 나가기 하나. 뭐 아주 나쁘지도 않고 뭐 아주 좋지도 않지만 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주 배경이 이런 SF 영화가 한국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음, 사실상 거,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야기되는 게 설국열차, 신과 함께 뭐 그 정도더라고요. 판타지요? CG 아, 빡세게 CG. 해가지고 왜 제작비 용가리 많이 들여서 있잖아요. 디워, 용가리? 디워? 아, 디워. 용가리라뇨. 디워는 너무 네. 어릴 때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맞아. 약간 그러시군요. 좀 세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 여튼, 그렇게 이제 많이 비교가 되던데, 저는 좀 재밌었던 게, 그 와중에도 이번 승리호가 제작비가 그렇게 막 세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오, 240억 원 정도 했대요. 근데 오, 이게 설국열차보다도 확 적고 설국열차가 500 몇십억이거든요. 600억이 안 되고 음, 그리고 신과 함께는 되게 조악한 CG로 욕을 많이 먹긴 했었는데 신과 함께가 한 170 몇 억 정도? 그러니까 200억이 안 됐었어요. 근데 약간 그 사이 설국열차는 어디쯤 배우 개런티 때문 아닐지. 맞아 그런 것도 있었겠죠. 어, 그래서 요게 말하자면 가오갤 같은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우주 SF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제작비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나는 갑자기 되게 높은 평가를 막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영화는 제작비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사실. 돈이 얼마나 들이느냐에 따라서 더 멋진 볼거리가 나오는 그런 장르인 건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로 이 정도 퀄리티를 뽑았다는 거는 되게 대단하다. 되게 한국의 본격적인 첫 우주 SF물로는 되게 괜찮은 시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음, 저는 VFX는 기대보다 좋았거든요. 근데 돈이 그렇게 적게 든 줄은 몰랐는데 이건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 그런 류의 영화인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극장 개봉 못한 게 더 아쉬워지는 부분이긴 한데 보면은 기술면으로는 사실 한국 이런 스튜디오나 이런 데가 저는 되게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기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했고 저는 맞아. 오히려 이제 스토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어서 이제 승료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올 이런 우주 뭐 SF 이런 영화들이 훨씬 더 재밌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오늘 찜하기와 나가기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나가기로 일단은 포지션을 취해봤는데 그 좀 놀라웠던 게 저 보면서 아 이거 무조건 CG 하는 데가 제작사가 해외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 만들어서. 근데 음, 찾아봤더니 마포에 있는 덱스터 스튜디오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신과 함께를 했던 데래요. 그래서 신과 함께 봤을 땐 되게 좀 조악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이거는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었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 신과 함께는 근데 완전 가상의 배경이긴 하지만 좀 현실을 좀 가상으로 뭔가 만들어 놓은 느낌이라서 더 조악하게 느껴진 건가? 근데 SF 이런 승료는 아예 우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어색하게 내가 느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한국 블록버스터라고 하면은 막 한국 전쟁이나 범죄물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막 좀비물 나오는 반도나 막 스위트홈 이런 것들을 좀 제작비 많이 들여가지고 되게 좋게 만드는 것들 보면서 약간 국뽕이 좀 차오르는 거예요. 우주 이런 것도 좀 많이 늦긴 했지만 되게 앞으로가 기대되기는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찜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 영화 자체를 얘기해보자 해서 나가기로 오늘 했습니다. 네, 아유, 나가기를 한 거에 대한 이렇게 긴 변명을. 아, 근데 진짜, 저도 비주얼적으로, 그게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신과 함께보다 기술이 훨씬 나아진 게 이게, 네, 정말 국뽕이 약간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근데 했어요, 그 저도. 창마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신과 함께는 어쨌든 이 현실 세계를 그러니까 현실 세계 위에다가 CG를 얹어야 되니까 관객들이 더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음, 우주는 우리가 아무도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고 우리가 접하는 우주 이미지도 다 합성되고 편집된 거라서 조금만 힘써도 되게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와중에 좀 아쉬웠던 CG도 있긴 있었는데, 저는 그 UTS 부분 있잖아요. 초원 막 펼쳐져 있고, 그런 되게 밝은 배경의 어떤 배경을 볼 때는, 좀 되게 아쉽다? 그때는 좀 되게 어, 아쉬웠어요. UTS의 공간감이라던가 이런 UTS의 것들은. 디자인이 별로였던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CG보다? 있죠. 좀 재미가 없었어요, UTS 부분은. 좀 너무 내가 초등학교 때 봤던 과학 동화 이런 데 있었던 그림 같은 거예요. 되게 납작한 그림. 그래서 음, 그런 건 좀 아쉬웠죠. 음. 아까 전에 창마가 길게 변명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왜 나가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아,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거 영화 보고 이거 녹음할 때 잘 정리해보려고 막 적었는데 진짜 엄청 길게 적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좀 음, 아쉬운 게 좀 많았는데 아까 세호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결국은 저는 이 캐릭터 그리고 이 스토리 라인, 대사 특히 대사 부분이 어떤 저의 몰입을 너무 깨는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천천히 얘기를 해보면 왜요? 왜 픽픽거리고 네? 아니, 뭔지 알 것 같아서. 너무 뭔지 아니까. 비켜라! 이 무능한 것들아! 오늘도 한번 벌어볼까? 이런 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그 어, 비주얼적으로는 너무 뛰어나서 와, 씨, 막 국뽕이 차오르고 막 이게 한국에서 가능하구나 이런 와중에 대사들은 너무 이 국어책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막 대사들이 나오니까 몰입을 자꾸 깨는 거예요. 튕겨서 나오는 그런 게 됐고 얼마 전에 개봉했던 도굴이란 영화에서도 이것 때문에 비판 진짜 많이 받았잖아요. 막 변수 입장 뭐 이런 거 막 대사 너무 많이 쓴다고 막 뭐 어떤 사람들은 족보가 도는 게 아니냐 대사 족보가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족보. 너무 공감이 가는 거야.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막 그 마지막에 왜 죽기 직전에 뭐 너희와 함께 좋았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음. 요거까지는 일부러 요 오글거림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살아남고 뭐 사랑한다? 강 너무 선생님 짜여 이야기 있는 것 같았지. 너무 오글거리고 너무 진부한 거예요. 그래서 대사 때문인지 너무 연기 자체도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캐릭터도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런 게 일단 첫 번째 너무 큰 아쉬움이었다. 저 이거 왜 그런지 알 것 같은 게, 한국에서 1,000만 이상을 노릴 법한 영화들이 다 이래요. 대사가. 그렇지 않아요? 반도도 그랬고, 뭔가 제작사에서 야, 이걸로 돈 좀 벌어보자 하는 그런 느낌이 개입을 나는 많이 하나? 영화들은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아니, 혹은 일부러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유행어 만들고 싶은 욕심에, 비켜라, 이 무능한 놈들아! 이런 거 돈 좀 일부러 벌어볼까? 넣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말했다고요? 진짜 저, 김태리, 그 장 선장이 저는 첫 등장할 때 정확히 이렇게 대사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맞아. 이 대사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정말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근데 이게 되게 아, 모험극이고, 뭐 활극이라는 걸 감안을 해도 너무 심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맞아. 왜 이렇게 그러게. 했을까? 지금 당장 우리 셋도 조금 민망해 하는데 다른 관객들은 그런 걸 안 느끼나? 제작사라던가 근데 또는 후기에 감독님이라던가 많던데 그 되게 일반 많았나요? 많던데요? 관객들은 음. 많고 배우들이 연기했을 음, 때 어땠을지도 좀 궁금해요. 게다가 이거는 그 CG가 많이 들어가니까 초록색 크로마키에서 많이 찍었을 거 아니에요. 더더구나 이입이 힘들었을 텐데 거기다가 이런 오글거리는 음, 대사를 치면 글쎄 뭐 이입이 힘들어서 오글거리게 나왔을 수도 있어. 맞아. 하여튼가 배우들, 연기력을,
몰입하기 힘들었으니까 대사가 맞아. 약간 떠 있었을 수도 있죠. 저도 좀 제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진짜 반성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같은 일이나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부함이 생기잖아요. 어떤 규칙이라던가 일의 체계처럼 생길 수 있는데, 이게 한국 영화가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으면 그런 진부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해졌으니까 뭐 인정하겠는데, 이게 한국 영화가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런 대사에서 진부함이 있다는 게 뭔가 더 재밌게 이 말맛을 살려서 영화를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대사도 대사인데 그냥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그 스토리? 이 영화의 여러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드는 거예요. 그게 맞아. 저는 너무 아쉬웠는데,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은 지구를 파괴하려는 악당이 있고, 또 그거에 맞서는 저항 세력은 별 볼 일 없잖아요. 오합지졸들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또 알고 봤더니 원래는 되게 잘났던 애들이었어. 이런 것도 다 어디서 아까 되게 봤던 상황들.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대의를 위해서 어떤 팀워크를 발휘해. 뭐 이런 전개. 게다가 저는 그 부분, 그 나중에 민간인들, 그러니까 다른 우주 청소년들의 사람들이 막 합류를 해가지고 설리반과 맞붙잖아요. 그거가 너무 그 스타워즈 로그원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런 저항군 거, 같아. 너무 되게 중요한 영화의 어떤 카타르시스마저도 어디서 본 거를 그냥 갖다 쓰고 주인공들이 더 큰 희생을 선택한 거였다라는 그 반전 있잖아요. 사실 그 5,250 킬로미터 밖으로 나가는 게 더 큰 희생이었다는 그 반전마저도 새롭지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아쉬웠고,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다 너무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영화의 강약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디에서 감동을 느끼라고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그게 감동이 잘 안 됐어. 마지막에 순이와의 그 재회는 저는 사실 보면서 약간 눈물 찔끔하긴 했는데 오. 근데 그게 이야기가 만들어 와서 나한테 빵 주는 감동이 아니라 그냥 순이랑 그 만나는 거는 그냥 짠하잖아요. 그냥 거의 약간 무조건 반사적인 장면을 만들어 놓고 울어! 이렇게 해가지고 찔끔 이렇게 뭔가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영화를 내가 몰입해서 즐겼다라는 감상이 좀 안 됐어요. 너무 아쉬웠어. 어떤 콘텐츠를 보기 시작하면 분석을 하면서 볼지 아니면 정말 이 이야기에 푹 빠져서 볼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사실 초반에.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을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맞아. 들면은 초반에 너무 스타워즈 같은데? 라던가 너무. 이 장면은 스타워즈의 어떤 장면이랑 비슷한데? 라거나 아니 이 장면은 가오갤의 어떤 설정과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결론은 결국 비슷하다이긴 한데 자꾸 그런 분석을 하게 되면서 보게 되고 꽁치가 울었다는 그 딸 장면이 저는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그냥 마지막쯤 가서 테오라는 인물이 자기의 시련이라던가 아무튼 뭐 성장을 위해서 딸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뭐 그런 기능적인 장면이잖아요. 전혀 감정이입이 안 되고 그래 이제 딸을 잘 보내주는 장면이구나. 다음에 이제 태호는 성장했구나. 그냥 딱 이런 감성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승리호라는 영화 자체가 약간 한국 영화 여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목표로 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기술적으로. 나쁜 의미에서 되게 교과서 같았어요. 맞아, 이제 맞아. 교과서에 나올 법한, 만약에 뭐 스페이스 오페라 영화를 만든다면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다 맞아. 끌어다 쓴 그런 맞아. 느낌이었고. 그렇게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런 교과서적인 것들을 조금 비튼다고 한 게 이런 한국의 요소들, 한국인들만 되게 잘 웃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정말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요소 자체도 그래, 한국에서 만든 거니까 이런 한국 사람들이 보고 즐길 만한 이런 요소들을 넣어주면 되게 좋아하겠지.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지금 토종 한국인인 저도 되게 좀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름부터 저는 솔직히 조금 업동이 장 선장 이름 뭐였더라? 장현숙인가? 이름이 지금 세대에도 안 쓰는 굉장히 오래된 단어들을 가지고 오거나 그러게, 뭐 왜 그렇게 했지? 그때 그러니까 레트로인가 봐. 근데 저는 그냥 한국적인 요소를 살리고 이제 지금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잖아요. 누구 이름이 현숙이고 뭐 꽃님이고 뭐 귀엽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092년의 세계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살아나지 못할 단어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게. 그게 조금 저는 거슬렸고 그런 의미에서 뭐 세세한 것들 뭐 고스톱을 치고 있다던가
고스톱도 요새 젊은 애들 안 치잖아요. SF 세계관이 뭔가 되게 논리적인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저 또 하나 아쉬웠던 게그 주인공이 송중기가 역할한 태호로 그려졌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의 어떤 그 스토리 라인도 어디서 너무 많이 봤고 좀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뭐 친딸이 아닌 딸을 어쩌다 키웠고 그래서 지구인을 공격하지 못했고 그래서 쫓겨났고 도박에 빠져서 딸까지 잃어버리면서 뭐 딸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막 일을 하는 태호. 이 역할이 상상 가능하고 되게 많이 본 그런 스토리잖아요. 뭐 테이큰도 그렇고 오히려 저는 그 김태리 배우가 연기한 장선장의 캐릭터가 더 훨씬 재밌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약간 포텐셜이 있어 맞아. 보였던 거지. 막 예를 들면은 빌런에 맞서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흥미롭고 개연성도 있었을 것 같고 그 설리반에 좀 더 대항할 수 있는 꽃님이 자체를 지키겠다라는 동기도 있겠지만 설리반에 좀 더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더 있는 캐릭터가 저는 장선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에 저는 빌런이 폭탄 터질 때 되게 좀 느리게 잡잖아요. 왜? 뭐 대체 이게 왜 된 거지? 내가 옳다고 믿었는데 이 연출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연출에 좀 힘을 주려면은 이 사람의 신념이 왜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해적단이 돼버린 원래는 아니었다가 해적단이 돼버린 장선장의 캐릭터를 되게 많이 잘 살렸을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이 캐릭터를 왜 메인으로 삼지 않았지? 이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그게 약간 한계인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대중의 기대가 요 정도일 것이다. 라고 약간 설정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요런 감성적인 거, 약간 부성애? 이런 식으로 감정을 줬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 김태리가 선장을 한다라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궁금증을 좀 불러일으켰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비중이 적었고 나중에 거의 설명적으로 다 이 인물을 끝내버리는 게 저도 굉장히 아쉬웠고 만약에 주인공을 태호로 잡는 게 아니라 각자가 주인공이다라는 느낌으로만 갔어도 좀 맞아. 더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도 솔직히 태호는 너무 진부한 그 소년 만화 주인공 있잖아요. 되게 민폐도 끼치다가 결국 자기 네 명과 싸워 이겨가지고 막 그런 맞아. 나루토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근데 심지어 막 중간에 그 팀에서 빠져나오는 그것까지도.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승리호 이런 막 그 홍보 시작했을 때 그냥 그런 애인 줄 알았거든요. 캐릭터 자체는 딱 봐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딸이라는 요소가 또 들어간 거야. 그 진부한 딸을 너무나 사랑하고 딸을 위해서 뭔가 목적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딸은 이미 막 죽었고 막 이런 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진부하고 보기 싫고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럴 경우에 딸이 굉장히 기능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에서도 조금 그렇게 쓰여서 딸이 마냥 불쌍하고 되게 아프고 막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그게 전 너무 좀 보기 싫었어요, 그 장면들이. 나중에 딸이 뭐라 그랬지? 아빠 잘 안녕이라 그랬나? 잘 가라 그랬나?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가 저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관객들을 조금 더 높게 평가했어야 돼. 그냥 우주 네. SF를 국내 최초로 한다! 이거에 너무 약간 격양되어 있었던 게 아닌지. 근데 저는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게 이거 준비하면서 국내 평론가들의 평들을 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진짜 평론가들은 하나같이 다 호평인 거예요. 근데 그 호평하는 이유의 거의 80%가 좋은 시작이다. 한국 SF, 우주 SF의 좋은 시작. 앞으로가 기대된다. 이게 그 높게 평가한 되게 중요한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막 제작하는 사람들끼리 이걸 너무 잘 알아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제 나가기를 하면서도 좀 고민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 한국 영화가 뭐 진짜 이제 시작하는 영화도 아니고 뭐 지금 나오는 영화 장르 영화를 두고서는 좋은 시작이다라고만 좋게 평가하는 게 과연 맞나? 잘 모르겠네. 오히려 그냥 일반 시청자들이 되게 아쉬운 거 아쉽다고 되게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꽃님이는 전 너무 좋았어요. 맞아. 꽃님이 너무 네. 귀엽더라, 진짜. 이 영화에서 유일한 희망은 꽃님이에요. 배우들의 연기가 조금씩 어색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꽃님이는 그냥 딱 말 그대로 꽃님이었고 연기 연출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맞아. 어린이도 그런 상황이 아닌 데서 연기하기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약간 아이들 다루는 걸 잘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 아이들의 심리라거나 뭐 그런 거? 꽃님이 보면서 그거 생각났어요. 웹툰 중에 나노리스트라는
어, 웹툰 그게 엄청 저 봤어요. 네, 나더라고요. 맞아. 나눠 전, 보시고 막 예, 이래가지고. 예. 또 너무 욕만 했으니까 좀 재밌었던 포인트를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청소부라는 컨셉이 좀 재밌더라고요. 우주 청소부? 이게 막 음, 스타워즈나 기존의 그 헐리우드 SF 이런 스페이스 오페라들은 보통 군대처럼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지 않나요? 막 우주선끼리 배틀을 한다거나 그 음, 미사일을 쏠 수 음, 있고. 근데 승리호는 사실은 저는 처음에 승리호라고 했을 때는 이름이 되게 뭐 그런 군대식 어떤 배틀쉽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청소용 우주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사일 같은 공격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만 다녀야 되고 그나마 이제 장선장이 갖고 있는 총 같은 걸로 이제 쏘고 그리고 업둥이가 작사를 꽂아서 터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이 가능한데 그런 거는 음,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음. 청소부들이 나타나서 연대하는 게 로그원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래도 다 또 청소부들이 연대한다는 게 재밌었다. 왜냐면 걔들도 공격 수단이 없어가지고 다 꾀를 써서 빌런을 해치우려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쓰레기를 줍던 집게로 집어가지고 터트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재밌었어요. 흔히 이제 보던 이런 미사일 뭐 이런 거랑은 좀 달라가지고 음. 음. 정적이 아니, 흘렀다. 아니, 근데 맞아요. 근데 우주 청소선이라는 약간 제3의 계층? 제3의 세력을 만들었다는 컨셉은 저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항폐해진 지구에 남은 수많은 사람들과 UTS만 이렇게 해놓을 법한데 중간 존재를 청소부라는 노동자를 만들었다는 건 흥미로운 시도였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 다만 우주 청소선들이 모여가지고 싸운 거는 저는 약간 공감하기 좀 힘들었다. 음, 그리고 할 거면 더 약간 멋있게 했으면 음, 좋았겠다? 그런 느낌? 저는 별로 그 장면이 너무 임팩트가 없었어요. 그냥 따라해야 할 것 같아서 따라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그 업동의 캐릭터는 되게 좀 재밌게 봤었는데, 로봇이다 보니까 창마가 얘기한 것처럼 이 전투를 할 수 없는 우주선에서 작사를 들고 우주선으로 확 건너뛰어가지고 확 꽂아서 막 터뜨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 전투 씬은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아, 저렇게 싸울 수 있다니 엄청 파괴력 있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업동이가. 음. 그래서 그 장면 되게 좋았고, 마지막에 그 업동이가 피부 이식하잖아요. 음. 그런 약간은 그래도 약간 비틀려고 했던 그런 포인트들은 좀 재밌게 봤어요. 어. 김양기 배우가 이제 음. 나와서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우주에서 릴케의 시집을 읽고 있잖아요. 그 장면 되게 좋았거든요. 그 맞아.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이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되는 그 모습이 약간 쾌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저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음, 음. 로봇이기 때문에 저렇게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우주 공간에서 뽐낼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낸 게 되게 좋았어요. 맞아. 맞아. 근데 저 업동이도 좀 아쉬웠어요. 너무 인간 같아. 음, 로봇인데 적당히 인간 같아야 이 로봇의 외형이 조금 납득이 되는데 그냥 저는 계속 유해진인데 계속 이 생각만 하면서 보게 됐고 계속 따로 놀았어요. 일단 너무 인간스럽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숫자 셈도 제대로 못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뭐 6천, 7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서 저는 확 깨지는 거예요. 어, 그래도 음, 로봇이라는 설정인데 그리고 군용 로봇으로 나오잖아요. 저 맞아. 예전에 맞아. 군용이었다는 식으로. 근데 군용 로봇이라면은 수치에 훨씬 정확해야 될 텐데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하러 그럼 로봇으로 설정했지? 막 이런 음, 생각도 들고 뭐 물론 음, 인간적이긴 했으나 너무 나간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뭐 샘도 잘 하지 못하는 로봇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뭐 신선해 보였다, 재밌어 보였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조금 흥이 많이 깨졌었어요. 더 음, 로봇 같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뭐 귀여워하든 어떤 그런 아, 마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싸울 때 그냥 멋있다 빼고는 잘 안 들더라고요. 업동이가 로그원에 나왔던 로봇 혹시 기억나세요? 알아요. 좀 더 사람형의 사람처럼 같은 생긴 거. 맞아, 맞아. 맞네, 맞네. 걔도 아, 엄청 시니컬하고 되게 맞아. 인간스러운데 결국은 맞아. 로봇이잖아요. 맞아. 전 이제 어.
업동이한테 그런 걸 기대를 했었나 봐요. 아,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 걔도 엄청 귀엽다고 느꼈었는데 되게 재밌고 뭔가 그쵸. 로봇 같고. 응, 음. 응. 이게 그 유해진 배우가 너무 유해진 배우의 그 억양과 톤. 그 약간 그 연기 톤. 톤, 그게 너무 강렬해서, 그리고 그 그런가? 톤은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해진 배우의 음, 매력이 그런 거잖아요. 되게 인간적인 어떤 그치. 분위기. 근데 그게 그래. 로봇이랑 결합이 약간 안 됐던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장점을 얘기하자라고 분명히 약간 전환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전환이 안 되는구만. 장점은 그냥 그 평론가들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발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안 좋은 점을 얘기 안 하는 건 좀 아니잖아. 덮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점도 얘기해야지. 이제 보면서 되게 세호가 그 미장센적으로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잘 모르는 나도 음, 이렇게 너무 막 약간 눈뽕 맞은 것처럼 좋았는데. 근데 보통 미장센이라 하면 그냥 예쁘거나 간지나거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뭔가 그 영화에 꼭 필요한 어떤 음, 의미가 느껴지는 아니면 논리적인 음, 시각화를 이제 더 저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맨 처음에 첫인상은 왜 이렇게 정신없냐라는 거였어요. 음, 이미지들이. 뭐가 음, 너무 많아서. 음, 그 초반에 그런 액션하는 씬도 제 동체 시력이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못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음. 그래서 아, 너무 CG가 난잡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면서 그런 건 없어졌고 SF라고 하면은 우주선의 메카닉 디자인이나 뭐 로보트 음, 디자인이나 또는 뭐 외계인 디자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독창성을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음. 이 영화에서는 사실 승리호의 모습 말고는 되게 기억나는 그런 디자인도 많이 없었고 음, 전체적으로 좀 가오갤 느낌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완성도 자체는 되게 좋은데 그런 뭐 설정이나 이런 디자인 부분이 살짝 아쉬웠다. 저는 가오갤 원을 너무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저도 사실 가오갤이랑은 비교하고 싶지 않고 되지도 말라. 죄송합니다. 네, 가오갤은 너무 훌륭한 영화여가지고 아니 근데 그래도 뭐 좋은 점들 뭐 얘기를 조금 하긴 했는데 업동이 캐릭터가 그래도 좀 재밌었다던가 그리고 반복해서 지나간 얘기 또 하지 말라고요. 네, 아예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음, 이 영화에서 저는 제일 몰입하기 힘들었던 거는 앞부분이었거든요. 앞부분은 정말 너무 많이 튕겨져 나왔었어요. 특히 이거 진짜 너무 어쩔 수가 없어서 속상한데 그 외국인 배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아, 작품에. 근데 네. 그게 저 그거 보고 뭐 느꼈는지 아세요? 뭐예요?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이것도 생각나가지고 계속. 근데 진짜 그게 너무 어쩔 수 없나 봐. 그게 되게 A급 배우들이 아닐 수밖에 없잖아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디렉팅을 했겠지만 연기가 너무 약간 아쉽다? 그 음. 연기가 좀 너무 아쉬워서 특히 앞부분에 나왔던 기자 역할 배우라던가 그런 배우들이 너무 아쉬웠어서 약간 서프라이즈 재질 아니에요? 너무나도. 그래서 참 몰입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근데 그걸 지나가고 나니까 차라리 좀 괜찮더라고요. 끝에는 뭐 나름대로는 노력한 게 뭔지 알겠다. 이번 영화를 통해서 어떤 거를 주려고 했구나는 좀 느껴지는? 이게 영화가 몇 분이더라? 2시간 두 시간? 16분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영화관에서 갇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넷플릭스로 보는 건데 호흡이나 이런 게 어쨌든 되게 빠르고 그런 비주얼적으로도 저는 되게 막 뭐 뭔가 화려하고 되게 막 정신없이 지나가는 게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지 한 자리에 앉아서 2시간 16분짜리를 보는데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는 또 않더라고요. 볼 때마다 그건 예, 맞아요. 몰입은 자꾸 안 되고 튕겨나지만 그래도 계속 이 끝이 궁금하기도 하고 계속 보게 되는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끝나고 난 뒤에 생각보다 왜 이렇게 뭐 짧네? 이런 영화 보통 되게 기니까. 그래서 타임라인 딱 봤더니 2시간이 넘어가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봤다 끝까지 재밌게 그럼에도 라는 예, 맞아. 생각을 했었어요. 예. 맞아요. 음, 대단해. 그게 되게 여러 가지 설정들은 다 어디서 본 것 같고, 캐릭터, 캐릭터가 막 신선한 느낌도 아니었는데도 2시간 이상의 러닝타임을 이 정도로 끌고 갔다는 거는 저는 약간 감독이 어쨌든 이야기꾼이기는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장 선장이 뭐 하나 하지 않을까라는 일념으로 계속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동대의 카밀라. 카밀라 어. 그것도 너무 되게 여러 SF의 어떤 여자 뭐라고 해야지? 실력 좋은 뭐 그런 많잖아요. 캐릭터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 캐릭터도 그냥 말 한마디 없이 손목 잘리고 끝나버린 게 근데 진짜 너무 생각해보면 아쉬웠어. 요런 어떤 두 집단이 대항하는 거에서 항상 그 수장의 바로 밑은 약간 잘 싸우는 여자 캐릭터 진짜 많지 않아요? 맞아. 줄줄줄 나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야? 아니 근데 그것도 너무 저는 웃긴 게 근데 빌런은 항상 남자잖아요. 맞아. 항상 빌런은 또 현실. 남자야. 현실이야, 현실 거야. 반영. 여자는 빌런이 아니 수장이 될 수 없어. 그래, 대표까지는 아니고 밑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 있지. 신복. 그래서 애기 낳으면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사표를 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러고 보니까 킹스맨 2는 빌런이 여자였다고. 그 스타워즈에서도 그 여자였잖아요. 스톰트루퍼의 대장 같은 역할이었는데 여자분이었거든요. 핀이랑 계속 대립하는 대장 같은 스톰트루퍼가 여자였어요. 생각난다. 맞아. 핀이랑 대립하는. 약간 그런 그래서 요런 것도 많이 좀 따서 넣었나 보다 싶었죠. 저는 이 감독의 많은 작품을 보지는 않았는데 늑대소년을 봤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늑대소년? 네, 봤어요. 늑대소년도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어설픈데 그 참신한 어떤 게 있었거든요. 감정을 훅 건드리고 들어와서 되게 대중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었어요. 그 영화도. 거기엔 참신함이라는 게 되게 포인트가 됐었는데 그런 거가 있을 줄 알았어요. 이번 영화도 조금 더. 그러니까 이 감독만의 스토리텔링 되게 참신한데 그 와중에 되게 대중 어필할 수 있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커서 그랬는지 많이 실망스러웠죠. 대중 어필에 좀 더 힘을 쓰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제작비 이렇게 드는 첫 맞아. SF 이런 스페이스 오페라면 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았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 제작사의 입김도 컸을 거고. 이게 영화 개봉을 했으면 500만 이상 관객이 들어야 회수 가능한 제작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넘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극장 개봉했으면? 모두가 이거 보러 갔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완전 가능했을 것 같고. 이렇게 평이 엇갈리는데 500만까지 갔을까? 영화란다.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봤으면은, 그러면은 좀 더 상쇄됐을 것 같아. 그래도 이 비주얼적인 게 좀 더 그래도 더 하게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되게 오글거린다고 생각했던 대사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 아까 말한 천만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천만 되잖아요? 우리 반도도 대사 오글거린다고 엄청 말했는데 결국 다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반도는 양반이었어. 왜냐면은 맞아. 반도는 그 앞에 처음에 서울로 잠입했을 때 나왔던 잠깐 나오고 다 돌아가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이런 재질의 대사들을 많이 했었고 그 이후에 뭐 강동원 배우들이나 뭐 이정현 배우나 이래 배우나 다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승료는 이제 내내 그랬던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나도 좀 저도 많긴 했어. 이 반도가 훨씬 낫죠. 우리 반도는 재생 많이 했었어요. 맞아. 네, 그래도 네, 저는 나가기는 아니고 찜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첫 우주 SF물이 승리호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이 두 번째는 과연 어떤 영화가 나올 것인가. 우리도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오늘은 승리호의 아쉬운 점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감독님이 또 이번에 넷플릭스에 또 좋은 가격으로 넘긴 만큼 차기작을 힘차게 준비하시기를 또 기대하면서 네, 오늘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호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두.